우리 시작하자. 다들 첫 시험에서 긴장도 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현실적으로 2등급을 목표로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 있잖아. 손도 못 댈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야 과감히 버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까지는 손을 우리 대봐야 하니까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완벽하게 풀려면 일단 기본 유형부터 완벽히 마스터해서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하고 기본 유형 문제는 정말 정확히 빨리 풀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해. 실전에서 실수도 많이 없어야 될 거고. 이제 우리 기말은 방정식부터지. 방정식, 그 다음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랑 행렬. 다들 방학 때 공부 한 번씩 했을 텐데 경우의 수는 공부할 때 할만했어? 경우의 수가 사실 많이도 어려워하는 건데 그냥 문제를 읽고 스스로 이제 개수를 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니까 어려워할 거고, 행렬 같은 경우에도 우리 10여 년 만에 부활한 거잖아. 작년까지 없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그 교육과정에서 10년대 초반에까지 있었고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없다가 너네부터 다시 부활한 내용이 행렬인데, 저 행렬은 우리 숫자 가지고 사실 덧셈, 뺄셈, 곱셈이 전부야. 각자 자리에 맞는 숫자들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생소하고 어려워지면 어려우니까 기말 준비 잘 해봐야겠지. 일단 5월달에는 우리 3월에 하던 것처럼 다시 이제 기본 개념 한 번씩 보고 기본적인 유형 무난한 문제들 보고 이제 6월에는 이제 학교 기출문제랑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점점 보겠지. 우리 5월에 이거 개념을 하면서 개념을 완벽히 할 수 있어야 돼. 개념을 완벽히 한다는 것은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3차 방정식의 근각이술 관계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본다면 본인 스스로 친구한테 완벽히 설명할 수 있어야지 본인한테 개념이 완벽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다 뭐 아는 내용이고 기억은 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완벽히 개념을 다 익혀야지. 일단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에서는 첫 번째 파트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3차와 4차 방정식을 다룰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립 방정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 방정식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그 중에 여러가지 방정식 첫 번째 파트 3차랑 4차 방정식. 일단 3차 방정식은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어떻게든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x를 구하려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 말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인수분해 했던 거, 우리 앞 단원 내용을 생각하면은 먼저 첫 번째,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바로 공식을 쓰면 되지.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하면 너무나 쉬운 거야. 이제 공식으로 안 될 때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쓰겠지. 먼저 인수를 찾아야 돼. 대입해서 0되는 알파를 잘 찾아서 그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눠서 몫을 구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인수분해 될 때까지 하는 게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일단 이 정도 내용이 3차야. 그리고 4차는 우리가 좀 더 독특한 유형들이 많지. 3차는 웬만하면 인수분해 그냥 될 거야.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인수 찾으면 끝나. 이제 괄호 2번 중간에 보면은 3차 방정식을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를 다루는데 4차에서는 거의 안 다뤄. 우리가 3차는 근각의수의 관계를 다루고 2차랑 거의 유사해. 그리고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곱셈 공식에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곱한 것을 해봤을 거야. 그거랑 큰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각의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첫 번째, 세 근의 합. 2차랑 똑같아. 2차에서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 3차에서도 세 근의 합은 그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만 잘 조심하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끼리 곱의 합이 있어. 우리가 2차에서는 근이 두 개니까 두 근의 합, 그 다음 곱, 이 두 종류만 있었어. 3차에서는 세 개가 있겠지. 셋 중에서 두 번째, 두 근끼리 곱의 합이야. 얘도 2차처럼 순서는 그대로 a분의 c, 부호는 플러스 되면서 a분의 c가 두 근끼리 곱의 합이고, 마지막 3차에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3차니까 세 근의 곱이 있어. 그럼 세 근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결국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로 교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2차처럼 두 근의 합과 그 다음 두 개짜리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플러스 a분의 c로 동일하고, 그리고 세 근의 곱만 하나 추가돼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물론 우리가 문제에서 직접 풀 일은 없겠지만 4차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4차였으면은 네 근의 합이 그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4차에서 두 근끼리 곱의 합도 a분의 c. 근데 4차에서는 두 근끼리 곱의 합이 6개 나올 거야. 그 다음 4차에서 만약에 세 근의 곱을 할 일이 있다면 이건 4개가 나올 건데 그대로 마이너스 a분의 d. 그 다음 마지막 4차에 모든 4개의 근의 곱을 할 일이 있다면 이건 플러스 차례네. 플러스 a분의 2 라고 할 수가 있어. 4차는 웬만해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할 일은 없을 거야. 그 다음 괄호 3번. 이제 켤레근, 우리가 앞단원에서도 켤레근을 어느 정도 다뤘지. 특히 2차 방정식에서 좀 다뤄봤는데 2차랑 합대랑 거의 비슷해. 3차에서도 개수가 먼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그 개수를 뛰어넘는 무리수인 근이 나온다면 그때 켤레근을 갖는 거지. 또 두 번째, 개수가 만약에 실수인데 한 근이 그 실수를 뛰어넘는 허근이 나왔을 때 켤레근을 갖는 거야. 이거 우리가 2차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었어.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인 근이 나왔다고 해서 얘는 켤레근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항상 개수의 단위를 뛰어넘는 근이 존재해야지 켤레근을 갖는 걸 주의하면서 풀어야지.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가 오메가라고 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던 거 있었는데, 일단 오메가 방정식은 주로 이 두 가지가 나오지. x세제곱은 1, 그 다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성질들을 다 외우는 건 큰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잘못 외우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우지 말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먼저 x세제곱은 1부터 해보자면은 x세제곱은 1이 나왔으면 일단 얘의 한 근이 오메가야. 이 오메가는 당연히 허근일 거야. 그럼 한 근이 오메가가 나왔으면 얘는 전부 실수 개수인 방정식이라서 다른 근은 자동으로 켤레근은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일단 이 3차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도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다.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사용해야 되는 카테고리야. 그 다음은 이 방정식이 한번 인수분해가 돼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지. 그럼 이 오메가라는 허근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이 앞에는 없을 거고 뒤에 있는 2차에만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올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 우리 방정식의 기본인 근이라는 건 대입해서 만족한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다를 만족할 거야.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사용해야 될 카테고리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이 1이다를 쓰겠지.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야. 그래서 이런 오메가 문제는 내가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내가 써보면 돼.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식을 변형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외우지 말고 바로 문제를 써서 풀어도 돼. 왜냐하면 얘랑 헷갈리는 게 바로 부호가 조금씩 다른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 때문이야.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면 얘는 허근이니까 무조건 켤레근 오메가 바를 가질 거야. 그럼 얘였으면은 오메가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얘도 인수분해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의 2차 쪽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올 거야. 그럼 얘도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랑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걸 사용하겠지. 또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더해서 1 곱해서 1이 된다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부호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풀어보면 돼.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저거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주로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외우고 싶으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안 외워도 돼. 대신에 문제가 나오면 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본인이 쓸 수 있어야 돼. 다음 페이지, 이제 4차에서는 인수분해가 좀 독특하지.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일반적이 아니라 좀 특별한 애들이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다. 3번 이제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아. 가장 편한 거는 공식을 써서 바로 될 수 있는 건 너무나 쉬운 거지. 그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3차처럼 인수를 찾아야 돼. 대입해서 영재는 알파를 찾아서 x-알파로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3차랑 동일한데 그 다음부터 4차만의 특별한 인수분해 방법들이 나오지. 괄호 3번 치환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지. 그 다음 괄호 4번 우리 복2차식 인수분해 단원에서 해봤어. 복2차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짝수인 항만 있는 식을 복2차식이라고 불렀어. 그 복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 돼서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은 우리가 식을 변형했어야 됐어. 그러면 얘는 굳이 치환하지 않고 그냥 4차인 채로 두고 가운데 2차항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전체 a제곱 빼기 b제곱, 제곱 빼기 제곱 모양으로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였지. 그 다음 마지막 5번 우리가 4차에서 좀 특별한 인수분해 때 해봤던 거 상반식이라는 거 해봤던 기억이다. 이 상반식이라는 말의 뜻은 가운데인 2차항을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가 전부 대칭으로 똑같은 것을 상반식이라고 불러. 경우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기도 해. 하지만 그 절대값이 같으면 돼. 이걸 상반식이라고 불렀는데 그 4차에서는 우리가 상반식이 나오고 또 5차에서도 상반식이 나올 거야. 근데 일단 1번 짝수 차수인 4차의 상반식이 있을 때 이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 인수분해랑 거의 똑같아. 인수분해에서는 가운데 2차항인 x제곱으로 묶었어. 하지만 방정식은 묶을 필요 없이 그냥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버린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변형하고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해서 이 라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2차로 푸는 거야. 그래서 x, 라지 x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 특별히 5차인 경우에 상반식이 나올 건데 이 5차의 상반식은 하나만 더 추가된 거야. 일단 5차인 상반식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될 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은 대입해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했다면 x 플러스 1이 인수인 거니까 그걸로 한번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 몫인 fx가 4차식이 돼버려서 방금 얘기했던 그 4차식의 상반식을 푸는 방법대로 그대로 또 풀어야 돼. 결국 5차짜리 상반식은 시간만 조금 더 추가된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일단 3차, 4차 방정식 내용이지. 우리 유형별로 또 문제 풀면서 보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얼른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얼른 풀고 다 푼 사람은 숙제 좀 미리 하고 있고 감마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거 그한테 도움이 될 거야. 감마가 당장 얼마인지는 모르죠. 문자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어. 인수분해 해보면 되지.
근이 최대 3개일 거야. 중근 포함해서 근이 3개일 건데 그 셋 중에 허근 2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풀겠지. 근데 이거 문자가 없으면 그냥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 먼저 해봐야지. 자, 1번 문제 시작은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저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이면 또 다른 근이 있을 거야. 그건 아마도 실근일 건데 그럼 허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그걸 알려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 해봐야지. x에다가 1을 넣어서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면 x-1로 나눠주면 되네. 조리제법으로 해서 나눠주면은 몫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됐을 거야. 그럼 얘의 근은 먼저 1이 실근이 나왔어. 근데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은 당연히 2차 쪽에서 허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근각의수의 관계 들어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인 걸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구하려는 답은 이거 둘 곱한 거니까 전개하면 되지.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6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에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것을 저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놓은 문제인 거야. 나머지 문제들 숙제로 잘 해보고 그 다음 유형 2번 이제 3차 방정식에 특별한 근에 대한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 뭐 실근이다, 허근이다, 중근이다, 뭐 서로 다른 근이다 이런 조건이 걸려있을 때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5번 해보고 이 문제들 다 똑같은데 웬만해서는 인수분해가 먼저 되는 걸 거야. 물론 미정계수 문자가 들어있지만 그 상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떻게 풀 건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시작부터 차리고. 인수분해가 돼야지. 문자는 있지만 인수분해가 다 될 거야. 웬만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상태를 봐야지 이 근이 어떤 조건인 건지 이제 그때 파악을 하는 거지. 인수분해부터 시도를 해봐. 대입해서 정되는 거 찾아야지. 맞습니다. 5번 문제 미정계수 K 문자가 있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단원에서 인수 찾는 거에서 기억을 하겠지만 우리가 인수 찾는 방법은 분모는 최고차의 계수의 약수 즉 1의 약수인 1이 분모 분모는 의미 없고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즉 K의 약수야. 따라서 인수의 후보들은 뿔마 1, K 이 넷 중에 무조건 인수가 나올 거야. 이 중에 대입해서 0 될 만한 거 일단 1부터 대입해보니까 다행히 0이 되는 거 같지. 1을 대입해서 1 더하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니까 0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이거 x-1로 또 조립제법으로 나눠주면 되지. 몫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상수항 k.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야. 그럼 근이 모두 실수이다. 일단 첫 번째 x1 실근 하나 찾았어. 두 번째는 k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별식 들어가면 되지. 짝수니까 4분의 1이 계산하면 되겠네. 절반 제곱 4 마이너스 k가 실근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버리면 되지. 따라서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결국에 문자가 있어도 보통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인수분해가 대부분은 될 거야. 다음 유형 3번. 이제 4차로 넘어왔네. 4차에서는 우리가 3차보다는 조금 더 인수분해가 복잡한 유형들이 나오지. 그래서 일단 시작은 먼저 첫 번째 공식을 쓸 수 있는지 보고, 얼른 봐서 안 되겠으면 두 번째 그냥 인수 찾는 거야. 그게 아닐 때는 약간 특별한 거지. 보기차식, 상반식 이런 애들 치환하는 것들. 일단 생긴 거 보고 인수부터 찾으려고 해보면 될 거야, 대부분. 우리 인수분해가 빨리 돼야 할 텐데, 얘는 상수항을 보니까 인수 후보가 뿔마 1, 2, 4 이 6개 중에 반드시 인수는 있을 거야. 대입해서 0 되는 게 먼저 1 넣어보니까 0이 되는 것 같지?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4니까 0이 되는 게 맞네. 그럼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됐고 그 다음 2차가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상수항 4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인수를 하나 더 찾아야 되지. 그럼 뒤에서 또 대입해서 0 되는 거 1 마이너스 1은 아닐 것 같고 2 대입하면은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더하기 4니까 0이 되는 게 맞네. 따라서 얘가 한 번 더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뒤에 거를 x 플러스 2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상수항 2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허근이 당연히 우리 뒤에서 나오지. 2차의 허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근각의 관계 더해서 2 곱해서 2를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고세무시 변형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서 4 마이너스 4니까 0. 계산 맞아? 0 나온 거 맞지?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만 잘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정확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유형 4번은 이제 치환이지. 문제에서 대놓고 하라고 된 건 너무 쉽고 그게 안 돼 있는 거는 변형에서 잘 찾아야 되는데 13번 풀어보자. 13번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저대로 치환해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 2차 함수에서 느꼈겠지만 우리가 함수에서는 치환했을 때 바로 문자 범위 같은 걸 잘 잡아야 되는 거고 방정식에서도 보통은 잡는 게 좋긴 한데 안 잡아도 사실 답에서 걸러지긴 할 거야. 그래도 정확히 풀려면은 사실 치환한 문자 범위를 생각하는 게 좋긴 해.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 방정식에서는. 모든 실근의 곱인데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그치 허근일 수도 있잖아. 둘 중에 뭐가. 얘가 애초에 그런 거였으면은 사실 이거 인수분해 하지 않고 여기서 상수항만 봐도 되는 거지 이 식에서. 근데 실근의 곱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시험 때 충격받는 이유로 느려지고 그러면 핸드폰 할 때 잘 보이세요? 13번 이거 만약에 그냥 모든 근의 곱을 물어봤으면 그냥 4차 방정식의 근각의 강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다루겠지만 그래도 상수항만 보고 이걸 답으로 했을 거야. 모든 근의 곱이었다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모든 근이 아니라 실근만 곱해야 돼.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이거 당연히 치환해야 될 건데 굳이 우리 치환한다고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많이 해봤으니까 이걸 마음속으로 뭐 A라고 했어. 그럼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3으로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써도 되지. 굳이 치환했다라고 쓰면 몇 초가 더 아깝잖아. 근데 필요하면 쓰고 그럼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이 중에 실근이 되는 걸 찾아야지. 사실 이거 눈에 너무 바로 보이지? 얘가 x-1 2로 되고 얘가 실근이 아닐 거잖아. 이거 판별식은 9-10이니까
얘가 실근이 아니네. 그럼 실근이 여기서만 나오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 뭐 씌워서 직접 근을 구했어도 되고 아니면 실근인 거 확인했으면 근각이슬 관계로 답을 써도 되는 거지. 어떻게든 물어보는 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걸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계속 인수분해를 연습하는 거야. 이제 유형 5번 보기차식 이제 4차식부터 좀 특별한 유형들이 나와서 보기차식과 그 다음에 상반식 이제 두 종류가 더 있지. 그중에 유형 5번 보기차식 17번 먼저 해보고 17번은 그렇고 하고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 19번 할까? 17, 19 두 개 다 해보자. 17번, 19번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면 얘는 변형해야지. 2차항을 변형해서 이거 얼마 전체 제곱 빼기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형하는 거죠. 2차항의 개수를 적절히 분리를 해서 2차항의 개수를 적절히 분리를 해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X제곱이랑 플러스 1 가지고 완전 제곱 되려면 2차 기수가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얘를 정리했을 때 제곱 빼기 제곱이 이 형태로 나올 거를 정리해야지. 2차항의 개수를 플러스 2로 할까 마이너스 2로 할까 네가 잘 보고 다 했으면서 이제 양이 여기요. 뭐가 그건지 둘다 그건가? 근을 써놓고 보지 그래. 17번 보기차식 바로 되는 건 너무 쉽지. 얘는 다행히 바로 되겠네. x제곱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a라고 보면 되지. 얘는 a제곱 빼기 5a 마이너스 36이니까 4랑 9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a 마이너스 9랑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얘는 x제곱이 9 또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4야. 당연히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네. x가 뿔마 3. 얘도 근은 나오지. 허근이지만 얘는 x가 뿔마 2i라는 허근은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실근이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뭐야 81이 되겠네. 그 다음 19번은 이제 또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얘는 아쉽게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2차항을 적절히 변형해야 돼. 2차항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로 2차항 개수를 변형했을 때와 플러스 2로 변형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야. 첫 번째로 내가 변형을 했다면 뒤에 마이너스 4x제곱이 붙어야 돼. 두 번째로 했다면 뒤에 마이너스 8x제곱이 붙어야 돼. 그럼 얘도 둘 다 가능은 해. 둘 다 가능은 하지만 첫 번째가 더 편하겠지. 왜냐하면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인데 밑에 거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의 제곱인 거야. 그럼 얘도 인수분해는 가능은 하지만 얘는 귀찮지.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가능하지만 첫 번째 걸 선택하는 게 계산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로 내가 변형을 해주면 결국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변형해서 두 개 더한 거랑 두 개 뺀 거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는 양의 근이니까 우리 근을 직접 찾아야 되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그 근의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될 거고 두 번째에서 근의 공식 쓰면 1 뿔마 루트 2가 될 거야. 이 중에 우리 양수인근을 찾아야 돼. 첫 번째에서 양수인근 하나 나오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양수인근. 여기서 양수인근은 1 플러스 루트 2지. 결국 두 개밖에 없네. 나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당연히 음수고 1 마이너스 루트 2도 음수지. 루트 2가 더 크니까. 따라서 양수인근 둘밖에 없어서 답은 두 개 더한 게 답이겠네. 그래서 2루트 2라고 계산할 수가 있지. 결국에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다 해봤던 거야.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x를 구하는 문제들인 거지.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특이한 유형이 상반식 나올 차례네. 다 4차밖에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거 바로 풀자. 21번. 우리가 인수분해 때처럼 인수분해에서는 가운데 2차항으로 묶었어. 근데 방정식은 굳이 묶을 필요 없이 가운데인 2차항으로 그냥 나눠줘도 돼.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준 다음에 식을 또 변형을 해서 이것저것 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21번 우리 상반식에서 하던 거 인수분해에서 하던 거 기억하면서 인수분해 때는 우리가 x제곱으로 묶었을 거야. 방정식에서 물론 묶어도 되지만 그냥 나눠도 상관은 없어. x제곱으로 묶었든 나눴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x분의 5 x제곱분의 1로 정리를 했을 거야. 그럼 안에 있는 거 우리 짝을 잘 지어야 되지.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짝을 짓고 5x랑 x분의 5 짝을 지어보면 얘는 일단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로 변형할 거고 그 다음에 5x랑 쟤네들을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뒤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저거 치환하는 건데 굳이 치환했다라고 안 생각해도 되지. 얘는 지금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인수분해 결과가 먼저 t 마이너스 6이니까 t 플러스 5랑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네. 가 아니라 쓰고 할걸. 5랑 마이너스 6이니까 6, 1이지. 6이랑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면 우리가 묶었으면 이 x를 다시 곱할 거고 나눴어도 그냥 x를 다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분모가 없어져서 첫 번째는 x제곱 내림차순으로 6x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됐고 더 이상 각각 인수분해가 안 돼. 그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실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해공식 써야 되겠네. 근데 둘 중에 얘는 허근이지. 우리 오메가네. 오메가 문제. 그럼 실근은 앞에서만 나오니까 답은 근해공식 쓸 수밖에 없지. x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빼기 1 8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실근을 찾을 수가 있지. 나머지 문제는 다 비슷하니까 자 숙제로 해보면 되고 유형 7번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 나왔네. 얘도 첫 번째 그냥 25번 보자. 밑에 26번 어렵지 않으니까 25번 그대로 전개하면 쉽지 않지. 이거 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바꿔서 하면 전개가 쉬운데 뭘 이용해서 뭘 바꿀까? 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용해야지. 전개 어디 있었어?
x를 잘 봐야지. 허근이잖아. 개수가 다 실수잖아. 한근이 이거면 다른 거는 켤레거든. 다근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거는 찾아야지. 뭘 이용해서. 세 개 중에 두 근을 알고 한 근을 모르는데 뭘 이용해서 근을 찾을까?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25번 3차 방정식에 세 근 나왔고 구하라는 거 보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지. 그래서 일단 근각계수 관계 세 가지부터 적어놓고 봤어. 더한 거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애들이 a분의 c 세 개 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근각계수의 관계 잘 부호까지 조심하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구하려는 걸 봤더니 구하려는 게 이게 불편해. 이거 이대로 전개하면 쉽지 않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대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를 편하게 우리가 바꿔서 전개할 거야. 얘를 뭘 이용해서 어떻게 바꿀까? 우리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첫 번째 식이 눈에 띄었어. 그러면 저거 이용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거겠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곱셈 공식에서 우리 외웠던 거 첫 단원에서 x 플러스 a, b, c 이거 전개하는 거 우리 외웠었지.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3차의 근각계수의 관계랑 거의 밀접한 거야. 3차 계수 1, 2차 계수는 저 3개 더하는 거 1차 계수는 2개씩 상수항은 3개 다 곱한 게 있었던 우리 곱셈 공식에서 있었잖아. 저걸 활용해서 전개할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x 역할이지. 이게 x 역할. 그리고 우리가 부호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얘 자체를 a, b, c라고 아예 생각하면 돼. 굳이 부호를 따질 거 없이. 그럼 우리가 이 전개하는 거 생각하면 먼저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x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계수는 이제 다 더한 거야. 그냥 이거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지. 그 다음 2개씩 곱한 애들이니까 플러스 되면서 이거겠네. 그 다음 3개 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호를 무시하고 그냥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통째로 생각하면서 전개하면 돼. 그러면 다시 쓰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 얘는 합이 마이너스이니까 부호 마이너스 줘서 이거 2지. 그리고 얘가 4네. 그 다음 얘는 1이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된 거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유형 8번 얼른 하고 이제 쉴 시간 올 거야. 27번 우리가 인수정리에서도 저런 거 해봤었는데 치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좀 복잡해. 헷갈리고 그러면 그냥 식을 쓰면 돼. 치환하는 게 머리 아프니까 그냥 식을 써서 그 다음에 뭐 해서 근을 찾으면 답이 나와. 이걸 이렇게 힘들게 썼어. 인수분해 된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세 근이니까 인수분해 식으로 써야지.
fx가 이거니까 네. 얘의 정체는 x 대신에 EX 빼기 7을 대입한 거니까 쓴 다음에 근이 먼저 할 수 있고 칠 27번은 저거 치환해서 하는 게 원래 하는 방법이고 그게 좋긴 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냥 식을 써도 돼. 그럼 얘는 먼저 f의 세 근이 나왔어. 그러면 fx식 자체를 그냥 인수분해된 식으로, 정확히는 a도 필요하겠지. 맨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답에는 지장을 안 줄 거야. x-알파, 베타, 감마. 이게 정확한 fx식이야. a를 모르니까. 근데 f의 EX 빼기 7은 어쨌든 x 자리에다가 전부 EX 빼기 7을 대입한 거야. 그럼 EX 빼기 7을 다 대입해서 열심히 쓰면은 식의 정체를 알 수 있어서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알 수 있지. 첫 번째 근 x로 정리하면 x의 근이 2분의 알파 플러스 7. 나머지도 다 똑같이 생긴 거네. 2분의 베타 플러스 7, 감마 플러스 7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 다 더하는 거지.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는 결국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2분의 7이 3개 있으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1인 거 이용해서 답은 2분의 11이랑 2분의 21이니까 2분의 32라서 16이 나오겠지? 쉬었다가